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푸빅 김재용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저는 푸빅 1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재용입니다. 네, 제가 잠깐 뒷조사를 해봤는데, 네, 지금 국태구간증권, 그러니까 중국 증권사죠. 네, 맞습니다. 대형 증권사인데 여기 리서치 센터에 인턴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만큼 좀 더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마켓 데일리, 마켓 서머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장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네, 전날인 22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4% 상승한 3,443.4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선전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4% 상승한 13,760.9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각각 강보합과 약보합으로 시작한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지수는 LPR이 예상대로 동결되고 인민은행이 유동성과 적절한 금리 수준을 제공할 여지가 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산업별로는 환경보호, 전력업, 조경 등의 산업이 상승했으며 공예품, 기금속 산업이 하락했습니다. 네, 전일은 상하이 종합지 선전 선분지수 모두 1%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중앙은행의 시장 영향이 굉장히 높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녹색 기금, 인민은행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환경보호 관련된 그리고 그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업종의 5% 이상 되는 상승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크로 뉴스는 어떤 뉴스들이 있나요? 네, 오늘 매크로 뉴스로는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역외 전자상 거래 수익 확대, 알셉 비주 완료에 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봐주시죠.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은 2021년에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향후 상무부는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외자 진입 제한을 축소할 것이며 자유무역시험구, 자유무역항,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험구,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 등 개방청구 건설을 계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중점 외자 기업과 사업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용지, 환경보호, 에너지 소비, 금융 등 방면에서 지원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 제시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의 해외 자본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 외자 진입의 어떤 네거티브에서 축소하고 개방 확대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바뀐 모습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말씀해 주시죠. 중국 공신부는 13.5 기획 기간 동안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 증가율이 16.6%를 상회했으며 이는 디지털 중국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지털화, 인터넷화, 스마트화 발전세에 따라 디지털 중국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세 가지 핵심 업무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14.5 기획 요강에 7대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과 10대 디지털화 응용 환경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화 전환을 더욱 심화할 것이며 디지털 생태계를 더욱 개선시킬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 공신부, 우리나라 따지면 과거 정보통신부 같은 네, 맞습니다. 텐데,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같은 신흥산업 발전에 힘을 실겠다라는 부분은 이전에 나왔던 기사들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말씀해 주시죠. 중국 상무부 등 6개 부서는 역외 전자상 거래 수입 확대와 관리 감독 요구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역외 전자상 거래 시범 수입 범위를 자유무역 시범지구, 역외 전자상 거래 종합 시범지구, 종합 보세 지역, 수입 무역 촉진 혁신 시범지구, 보세 분류 센터의 모든 도시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도시의 해관 부서가 관리 감독 요구 사항을 확인한 후 인터넷 보세 수입 업무를 실시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엔 물류 관련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전자상 거래가 발전되면서 이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자상 거래와 여기에 전자상 거래 좀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확대되는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이미 알셉 협정의 비준을 마쳤으며 먼저 협정을 비준한 국가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셉에 속한 국가는 2021년 말까지 협정 비준을 맞춰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협정 효력이 발휘된 이후에 90% 이상 지역 내에서 화물 무역은 제로 관세를 실시할 것이며 주요 상품은 즉시 세금을 절감하거나 10년 내로 제로 관세를 기록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또한 원산지 누적 규정을 실시하고 알셉의 지역 내
서비스 무역과 투자 자유화, 편리화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투자 시장 진입 허가 부분에서는 각국별로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을 이용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더욱 제고할 것이며 전자상거래 부문의 전자서명, 온라인 소비자 보호 조례뿐만 아니라 최초로 데이터 교류, 정보 조정 등 규정을 협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 중국의 어떤 다자주의에 대한 노력이 확대되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다자주의 대 다자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RCEP을 빨리 비준 완료했다는 것으로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네, 아닌가 맞습니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크로 뉴스 살펴봤고요. 그러면 기업 관련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뉴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상해공항입니다. 상해공항은 상해공항유항공사 디지털화 전환, 스마트화 발전 기획 요강과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스마트화 발전을 실현해 국내 스마트화 공항 건설의 선도주자 반열에 오를 것이며 2030년까지 전세계 스마트 공항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디지털 정보와 운영 정보를 기반으로 한 트윈 공항을 건설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네, 상해 공항에 어떻게 보면은 타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저점을 다져가면서 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해외 길이 열리게 되면 이런 공항, 항공 관련주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죠. 초상은행은 2020년 지배주주 기속순이익이 전년 대비 4.82% 증가한 974억 위안, 매출액은 2,90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76% 증가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산평가가 압력을 받았으나 경제가 회복되고 기업이 안정되면서 자산평가 압력은 완화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 JP모건 체이스가 초상은행 자산운용사의 지분 10%를 인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를 중국 금융당국이 승인한다면 중국 은행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호를 개방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네, 초상은행, 중국의 대형 은행이죠. 실적 발표 이후에 전일 주가가 3.9%, 뭐 은행같이 무거운 주식에서는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JP모건 체이스와의 어떤 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만한 종목 같네요. 다음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세 번째 기업은 시노팩입니다. 시노팩은 카타르 석유와 최초로 200만 톤의 LNG 구매 및 판매에 관한 장기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카타르 석유는 2022년부터 시노팩에게 매년 200만 톤의 LNG를 공급해야 하며 공급 기간은 10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타르와 중국은 에너지 방면에서 2009년부터 협력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중국에게 6,200만 톤의 LNG를 공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시노팩 중국의 대표적인 이 원유 관련 회사인데 카타르, 이게 중동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 유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김재용 연구원과 이 데일리 마켓 데이를 진행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증권사 리처센터 인턴인 만큼 더 잘 진행해 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에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